예, 다음 순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패널 분들과 함께 그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좌장이 패널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모두 무대 위로 올라오시는데 좀 좌석을 배치해야 되니까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좌장 고양신문 이영하 대표님, 패널로 참가하시는 고양시민의 권명희 대표님, 고양시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윤승 의원님, 고양이고 박미선 학원협 부회장님, 일산교육局천민웅 부회장님, 일산교육局김덕신 대표님, 경기도청 섬유기관팀 전은정 주무관님, 한국학생복사업자협회 김동석 회장님, 경기서무산업연합회 섬유사업팀의 배성원 팀장님, 그리고 오늘 주제 발제를 해주신 김영환 의원님과 경기도교육청의 마을교육 공동체 기획단 윤철식 사무관님 모두 무대 위로 올라서서 본인의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위해 마이크를 토론 좌장이신 고양신문 이영하 대표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신문사 발행인을 맡고 있는 이영하입니다. 이 귀한 자리에 아마 좌장으로 제가 초대된 것은 백만 고양시지만 이렇게 유료 지역 신문이 고양신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론으로서의 어떤 객관적인 시선과 그런 것을 위해서 아마 오늘 좌장으로 특별히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 같고요. 아까 사전에 말씀하신 두 분의 발제에 의하면 우상교복 정책을 통해서 교육 평등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동시에 대기업 위주의 교복 산업을 중소기업 생산자, 직접 생산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맵을 같이 하도록 하겠다라는 발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대한 안전한 장치로서 그것을 개별 구매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다시 대기업의 브랜드 위주의 그 교복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교복 좋은 것들은 OEM에 의해서 중소기업들이 다 생산하고 있으니까 직접 생산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학교가 주관하여서 이것을 집행하고 또 구매를 하자, 이런 부분의 발제는 상당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지만 들여다보면 또 허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이거에 대한 반대의 의론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 두 분 발제에 대한 의견 또 우상교육 실현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대중 정부 때 교육평등 제게 보면은 헌법 제31조가 앞말과 뒷말이 많이 달라요. 모든 국민은 국민에 따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했는데 앞에 있는 능력에 따라와 뒤에 있는 균등하게 이게 굉장히 다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졌으면은 부모가 가진 만큼 교육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사회가 공적으로 균등한 권리를 주는 것을 보장되기도 하고 그래서 헌법 31조는 가진 부모가 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유도 보장하고 그 다음에 못 가진 부모가 조금 더 사회적 균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도 두 개 다 이렇게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오늘 또 계속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것은 후자의 권리,
교육받을 권리가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가 아니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공적으로 누구나 평등하게 할 수 있는 권리로 확대되는 차원에서의 오늘 토론회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분씩 발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도 마지막에 질의와 토론 제안 순서에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아까 인사는 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법령의 고향 시민의 공동 대표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고양시민의 공동대표 권명혜입니다.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상교복 추진의 근거를 좀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교육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상교육을 더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문을 좀 가지면서 무상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우리 김영환 의원님 발제에도 있듯이 헌법 31조와 교육기본법에 있더라고요. 중학교는 무상교복 추진은 위 법에 따라서 당연히 의무교육으로 교육복지 차원에서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무상교육은 아니지만 사실은 무상교육이 되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지만, 현재는 아니지만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에서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이에 따라 학습자의 평등한 교육을 위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으로 추진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의 일원이죠. 우리 학생들,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특히 성장하는 세대에 대한 교육은 당연히 무상교육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평등한 교육을 위해서 이것은 최소한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교복은.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복을 추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그 무상교복 정책이 있어서 좀 몇 가지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영환 의원님 발제에서 이 정책이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라고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사실 오래전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랫동안 끌고 오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2010년도 무지개 정책으로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이제 8년 정도 됐죠. 아무튼 경기도에서 이러한 성과들을 만들어 내시는데 우리 김영환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죠.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을 준비하고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과정은 조금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었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경기도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그 무상교복 추진이 중학생 무상교복 추진이 내년으로 연기됐다고 하는 신문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유가 학교에서 이미 작년에 교복 계약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의 절차가 있고 해서 내년으로 중학교 무상교복 사업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연합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무상교복을 추진하고 있었던 기초지자체자치단체들이 일부는 좀 혼란을 겪고 있기도 하고요. 또 나름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기도의 경우도 긴 시간 고민하고 준비한 건 사실이지만 최근에 이 교복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좀 제반 여건에 대한 좀 고려를 더 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 준비를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고양시도 준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작년 본 예산에 같이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작년 예산에 편성 안 했죠. 25% 매칭을 최소한 해야 되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우리뿐만은 사실은 아니죠. 경기도 차원에서 지금 많은 지자체가 기초자체들이 무상교복과 관련해서 지금 매칭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경기도가 기초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게 사전에 좀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어쨌든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준비 상황이나 이런 추진 상황들이 고려가 좀 충분히 되었어야 된다. 그리고 앞서도 나왔던 것처럼 각 학교가 이미 교복과 관련해서는 발제에서 나왔듯이
3월에 8월에 입찰하고 9월에 선정하고 막 이런 그 시기가 이미 많이 지나간 상황에서 예산 편성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더 고려되어졌더라면 아마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잘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빠른 시기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쉬움이 있음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양시입니다. 우리 시는 말씀드린 대로 본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어제부터 의회가 시작됐습니다. 중학교 신입생 9,531명, 고등학교 신입생 10,089명을 대상으로 한 20억 6,200만 원의 예산을 추경에 지금 편성을 했고 예산 심의, 시의회 심의 과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대략 계산해 보니까 1인당 1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냥 나눠보니까 여름 하복을 지원하는 비용이다라고 이제 저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양시에도 역시 준비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에서 관련 논의가 지금 이런 단계들이 지금 분명히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근거가 되는 조례도 지금 정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 논의도 거의 없는 단계에서 좀 급작스럽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지금 고양시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사실 고양시가 좀 늦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경기도 무상교복 정책 관련해서 상당히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졌었고 뭐 성남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의회에 몇 번의 부결을 거치면서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양시는 내부적으로 논의하거나 공론화하거나 학부모 또는 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또는 시의회 등과 협의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준비가 지금 사실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경으로 좀 예산이 편성됐다고 보여집니다. 빨리 끝내라고 하는 빨리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정비하거나 할부장 협의회 동의 절차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론이 전혀 오픈되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로 10만 원씩 나눠주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그 교복 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건지 그래서 사실상 졸속적 행정 추진이라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제 시의회의 결정으로 공이 넘어간 상황인데요. 고양시 의회와 충분하게 협의하거나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이게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양시 정부는 우리는 하려고 했지만 시가 동의하지 않아서 못했다라고 하는 명분을 만들고자 하는 건 아닐까? 이거야말로 전시 행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걱정도 생깁니다. 그리고 올해 어쨌든 고양시가 편성한 예산은 고양시의회에서는 다른 이유 다 빼고 과정에 어쨌든 간에 승인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의회 관계자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반드시 좀 예산이 승인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면 다분히 선심성 예산처럼 보여지는 것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 예산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좀 길어집니다만 우리가 지금 20억 6,200만 원을 추경에 나왔거든요. 근데 김영환 의원님 발제에 따르면 한 11억, 12억, 15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면 어쨌든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원돼야 되고 현금 방식의 지원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 좋은 교복이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었으면 좋겠고요. 교복은행이 좀 활성화돼서 아이들이 교복 한 벌 갖고 3년을 때우지 않게 좀 더 그런 활성화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있습니다. 요거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김영환 의원님 고양시 교복지원센터 설치에 있어서 센터의 규모와 운영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센터 설치가 경제적 차원인지 기초자치단체까지인지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의견입니다. 경기도 차원의 센터를 만약에 한다면 경기도 차원으로만 두고 지역 기초는 교복은행을 좀 활성화해서 연계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산의 문제가 분명히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까지 같이 해주셨고요.
지금 오늘 8분 정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려면 5분에 꼭 이제 첫 번째 회장님은 처음이니까 좀 봐주세요. 박미순 그 고등 학부모 대표님 5분 안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학교운영위원회 부회장 박미순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희 학부모님들은 가슴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저 역시도 몰라요. 숫자가 어떻게 되고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저는 초, 중, 고, 지금 고3 학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인데 지금 금액도 얘기하셨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이 든다는 거는 여기 계신 학부모들은 다 아시잖아요. 와이셔츠도 2장 사야 되고 바지도 2장 사야 되고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은 있지만 우리 김영환 의원님이 8년 전서부터 오랫도록 준비해서 뭐 결과는 이제 내년 정도 되면은 지급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돈이 안 들더라고요. 뭐 급식도 그렇고 교육 모든 게. 근데 이제 교복까지 주니까 더욱더 안 들죠. 근데 고등학교 딱 가보니까 정말 아까 우리 김영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월급이 다 날라가요. 교복 좋은 거 사입혀야 되고 부모 마음에서 또 좋은 여러 가지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시급한 것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교육비도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복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저희는 학부모 입장이니까 디자인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교복 자켓 입학식도 있고 거의 다 옷장 안에 있다가 버리잖아요. 분리수거할 때 3년 뒤에. 그런 비효율적인 교복보다 실용성 있는 교복 그리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디자인 치마 길이 너무 짧잖아요. 아이들 춥잖아요. 겨울에 막 우리 고양시 아이들은 거의 이불 담요 두르고 다니잖아요. 그런 현실에서 좀 벗어나는 엄마들한테 부모들한테 와닿는 그런 교복 디자인부터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고등학교는 하루속히 이제 우리 고향 김영환 의원님 이제 시장으로 이제 나오시면 저희들이 학부모들이 밀어붙여서라도 고등학교는 무상급식 교육 교복까지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김덕신 일상교육특별위원회 대표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교육부기 김덕신입니다. 저는 2006년부터 학교 운영위원장을 시작해서요. 지금까지 학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민원과 현장에서 느낀 활동사항들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명품이라고 하는 유명 브랜드들이 주도하여 형생들 교복에 대한 가격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1990년 후반, 2000년대 초반 개별 구매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역사회 운영위 학부모 대표 중심으로 공동구매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공동구매 활성화 지원 정책이 무의미해지고 각 학교마다 운영위들이 유명 브랜드를 찾아다니며 각 브랜드마다 소폭 인하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곤 했죠. 저 역시 중학교 운영위원장으로 각 브랜드를 찾아다니면서 다녔기 때문에 현장의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입찰 방식인데 최저가 입찰로 결정된 학교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낮추다 보니까 최저가이기 때문에 한 달 안 된 옷들이 부풀어기가 일어나고 학교마다 학교의 민원이 채도하고 굉장히 난처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통틀어 무상교복을 통해 모든 학생들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보편적 복지학대를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학생들에게 유명 브랜드 교복으로 눈치 보지 않고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 평등의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무상교복 실시로 인해 사회적 생산 방식을 통해 교복 가격의 짬짬이 또는 거품 논란 같은 고질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상교복 정책은 학부모의 고단한 삶을 웃게 하고 교육비를 경감하며 아이들이 평등하게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민 정책이며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그래서 무상교육 가치는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말로만 무상교육이 아닌 꼭 실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우리 학부모님들 여기 오셔서 좋은 정보, 많은 공감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학생들과 우리 학부모들이 함께 행복한 삶이 보장되도록 함께 우리 노력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연설을 듣는 느낌으로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다음에는 김동석 한국학생복지사업자협의회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교복업체 대표입니다. 그것도 이제 메이저 4사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중소교복들이요. 과거 이제 공동구매 운동과 그 현재 학교주간 구매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 메이저 4사와 반대되는 중소교복업체 전국 130개 업체들의 연합회 회장 김동석입니다. 저희는 참 이 무상교복이 저희 업계로서는 굉장히 큰 전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교복이 단체 구매제로 쭉 오다가 80년대, 93년도에 개별 구매로 바뀌면서 바로 대기업 4사가 시장을 진입하면서 3년 만에 교복값이 8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약 한 3배가 뛰는, 그러니까 바로 98년도부터 교복 공동구매 운동이 대구의 도원중학교부터 불같이 일어났는데요. 10년 만에 교복 공동구매 제도는 무력화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제일 큰 원인은 메이저 3사가 철저하게 방해했기 때문에 교복 공동구매 하는 학교는 골라서 덤핑을 친다거나 골라서 악평을 해서 나쁜 옷이다, 부풀리기 난다 이래가지고 그 업체가 30%도 못하게 교복을 300벌을 만드는데 100벌밖에 못 팔아서 200벌이 재고 나니까 3년 만에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 교복 공동구매가 거의 무력화될 시기에 2013년도에 교육부에서 학교 주간 구매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공동구매하고 다른 점이 뭐냐? 공동구매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 다 망했는데 한 번 더 망하게 만들 거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는 어머니하고 업체하고의 그냥 임의 계약이다. 두 사람과 개인의 사익적인 계약이지만 이거는 지방계약법에 의한 계약이 있고 교장이 대표이기 때문에 확실한 어떤 그런 계약이다. 그러면 만약에 옛날처럼 방해하는 사기업체에 대한 그 대책이 있느냐 당신들이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거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방해하는 사람은 전부 다 부정당 제재를 할 수 있고 공정거래는 제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진짜로 그렇다면 하겠다고 해서 실제로 MOU까지 맺고 2015년도부터 학교주간 구매를 3년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산요 고양시 안에 일산 지역은 작년도까지 공동구매 참여율이 83%가 넘습니다. 전체 학교가. 행신 지역은 40%도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도 몰라요, 이유를. 근데 둘 다 현재 아주 교묘하게 학교 주간 구매를 파먹고 있는,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기들이 짬짬이해서 업자 다 정해놓고 해가지고서 남이 하는 거를 안 치는 거죠. 일산 지역은 딱 2개씩 업체씩 들어와가지고 그 거의 100%에 딱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아이디가 하는 학교를 에리트가 치지 않고 스마트가 하는 학교를 스쿨룸스가 치지 않아요. 일반 기업만 들어서 따면은 쳐가지고 30%도 못하게 만듭니다. 저희 작년에 일산 행신 지역에서 12개 학교 해가지고서 재고만 2,000벌이 넘게 나왔습니다. 또다시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교육부에다가 왜 부정당 제재를 안 합니까? 3년 동안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부정당 제재를 이러한 사유로 한 학교가 한 학교도 없습니다. 어느 학교도 부정당 제재 해달라 그러면 행정실에서 다 난 그런 걸 처음 해봤다. 부정당 제재는 이제까지 학교에서 계약한 업체를 부실하게 일을 했을 때 부정당 제재를 했어요. 소위 말해서 수학여행 업체가 1등급 호텔 가는데 3등급 갔다. 이럴 때 제재당하지만 계약한다는 사람은 무슨 부정당 제재를 하냐? 그럼 그러려면 뭐하러 계약했습니까? 그건 나도 모른다. 교육부가 시켜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계속 3년 동안 싸우고 있어요. 저는 똑바로 좀 해달라. 법대로 해달라.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갑자기 무상교복 제도가 나와서
곰곰이 생각을 했고 김영환 의원님을 만나가지고서 이 무상교복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정말로 이 제도가 이제까지 못 풀었던 교복에서의 큰 과제를 두 가지를 다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 교복을 현금으로 개인 지급으로 하면은 교복값 인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홍콩의 핸드폰 요금이 우리나라의 7분의 1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홍콩의 핸드폰 텔레콤 업체가 10개가 넘습니다. 국가에서 가격에 대한 규제를 내려도 스스로 경쟁을 할 때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만들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교복을 하게 되면 학교가 몽창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현물 지급을 하는 거죠. 지금처럼 성남시 같은 경우는 현금 지급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메이저 사자가 더 살아나 버렸어요. 돈이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현금 지급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학교마다 계약 단가가 다 틀려요. 어떤 학교는 17만 원, 어떤 학교는 23만 원인데 많은 학교는 학교에 내야 되고 남는 학교는 돈이 남아요.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금 지급이 아니라 현물 지급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업체들도 경기도로다가 이사로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조달청에서 내려온 모든 중소기업 상대 계약은 물론 이 교복 계약도 중소기업을 위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기업자 인증 마크를 가져와야 입찰 참여가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활성화 안 되는 이유가 선금 지급이 안 되는 계약입니다. 지금 조달청에서는 모든 계약은 1억짜리 계약 따면 7천만 원, 10억짜리 따면 7억 정도로 선금을 줍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무슨 돈이 있다고 몇 달 동안 기다려요. 8월달에 입찰해가지고 9월달에 온 만들기 시작해서 3월 중순에 돈 받습니다. 8개월을 기다려서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학교는 많이 따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왜 그러냐면 계약은 8월달에 했지만 돈은 내년 3월달에 엄마들이 들어와서 입학금 때 돈을 내야 돼요. 그러면 무슨 돈으로 줍니까? 학교에서 생돈을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성금 지급이 안 되니까 중소기업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경기도에서 고양시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많은 업자들이 이쪽으로 이사 오겠죠. 많은 원단업자, 교복업자, 인강업자 다 올 겁니다. 이렇게 성금까지 줘가면서 하는 것이 기본적인 조달청에 있어서 중소기업이랑 계약인데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들어오는 거고 자신있게 영업도 못 하는 거고 해봐야 손해나고 300만 만들었는데 200장은 안 팔리고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아주 가장 큰 일이 될 수 있고요. 메이저 기업들 아무리 이 시장에서 나가라 교복 싸게 해라 안 됩니다. 옛날에 뭐 무슨 이소부관가 있잖아요. 햇빛으로 사람의 옷을 벗길 거냐 뭐 강제로 잡아 당겨서 옷 벗길 거냐 강제로 해서 절대 안 벗잖아요. 뜨거워지면 자동으로 벗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스템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한 학교 하는 옷을 한 업체 계약된 업체가 몽창 사가지고 준다면 교복을 2벌 살 사람은 없거든요. 한 벌 샀는데 자기 생돈으로 교복 살 사람은 없기 때문에 교복값 입찰 자동적으로 가격 내려갈 것이고 학생들 전체 다 똑같은 옷을 입음으로써 평등한 교육 될 수 있고요. 저희 업체 입장에서도 이 사업을 열심히 할 의미도 있고요.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복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의 현실을 조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천민흥 중통학부모 대표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중학교 운영위원장 천민흥입니다. 길게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어떤 정책들을 기획하고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제대로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왕 할 거면 빨리 집행해서 아이들이 바로 혜택을 입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 갖고 있고요. 아마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책의 문제점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해서 정말로 이왕 할 거면 제대로 시행하는 하나라도 제대로 시행하는 그런 정책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가격이 낮아지는 게 가장 좋겠죠. 학부모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우리 고양시도 이양할 거면 성남시나 이런 것보다도 역시 지원금도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학교 공동 주관 구매로 인해서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은 약간의 일정선을 유지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품질은 조금 따져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교복을 싸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의 건강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싸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 또한 좋지만 거기 못지않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품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입지 않으면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또 다시 애가 크면 다시 꿰어 입을 수 없는 상황의 품질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어떤 고민들이 묻어나와서 정책으로 실현되고 하겠습니다마는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는, 그리고 아이들이 뭘 고민하고 학부모니 어떤 것들을 고민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짧지만 명쾌하게 해주신 것 같고요. 우리 전은정 경기도청 특화산업과 섬유기반팀장 주무관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청 특화산업과 전은정입니다. 저는 섬유기반팀에 있고요. 그러면서 착한 교복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영원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저는 도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무상교복과 어떻게 연계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섬유산업은 경기도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크고요. 그 중에서 니트 산업이 전국 대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착한 교복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니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교복과 잘 믹스를 해서 이 교복과 이제 경기도가 전국 대비 학교가 제일 많은데 이거를 연계를 하면서 교복 반값을 실현할까에 대해서 김영원 의원님이 고민을 많이 하셔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착한 교복이 2015년도에 사업이 시행됐고요. 저희는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14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섬유를 활용해서 한 약 110벌 정도의 디자인을 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니트 소재의 단점을 보완한 교복 소재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떤 색상의 자켓이든 니트 소재로 자켓 등을 개발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고,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복 패션 모델 선발대회 등을 해서 이제 교복의 직접적인 수요자한테 홍보를 하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까 교복 품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한 3년 동안 교복 소재를 개발하다 보니까 필링 문제라든지 원산지 문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한 거에 대한 소재 인증 기준을 마련해서 그거에 대한 인증 태그를 발행해서 그 소재에 대한 원산지라던가 품질에 대한 그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착한 교복 보급을 통해서 도내 중소기업이 활성화하고 저렴한 가격의 교복을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아이디어는 정말 좋고 교복도 저렴하고 저희가 이제 뭐 소재도 인증을 해주고 디자인도 좋은데 왜 이게 학교에 보급이 안 될까? 16개 학교에 지금 보급이 된 상태인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아까 김동석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대형 브랜드의 문제가 저희한테는 가장 컸습니다. 실제로 공정위에서 파악하기는 뭐 72%가 잠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체험하기에는 거의 80~90%가 대형 유통 채널의 문제로 저희 그 착한 교복도 많이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상교복이 시행이 된다면 개인에게 쿠폰 등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저희도 주간 구매 제도를 통해서 기업 입찰을 참여한 기업에게 직접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다가 바로 지급을 해서 이게 중소기업과 연계가 되어서 착한 교복도 활성화되고 무상교복을 지원받으시는 모든 학부모님들께도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바라고요. 앞으로 저희 경기도는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착한 교복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할 거고 합리적인 교복 가격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착한 교복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성훈 경기 섬유산업연합회 섬유사업 팀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 섬유산업연합회 배성훈 팀장입니다. 저희 경기 섬유산업연합회는 착한 교복 입기 사업으로 해서 지금 경기도 업체들을 중심으로 소재 개발을 통해서 학생들이 편하게 입고 또 기능성을 적용한 그런 소재들을 개발을 해서 교복에 적용해서 교복을 납품한 업체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서 교복값이 낮춰질 수 있는 그런 소재 개발 및 디자인 개발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일단 뭐 다 정책적인 토론으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 전체 토론에서 보니까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첫 번째 이제 교복비를 지원해 준다니까 돈을 지원해 준다는 개념으로 많이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교복비가 아니라 이제 교복을 주는 개념으로 정립을 조금 확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교과서와 급식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급식 한다고 해서 각자 나가서 사 먹지는 않잖아요. 그 급식 업체가 결정이 되면 비교 대상도 없습니다. 그 급식을 똑같이 먹는 거죠. 근데 지금 조달청 입찰 방식의 문제가 뭐냐면 업체가 결정이 돼도 어차피 돈을 지불하는 거는 지금까지는 학부모님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한 명이고 아들이 한 명이고 뭐 그러면은 좋은 제품을 사줄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재정 사업으로 좀 바뀌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정책들을 펴서 학생들이 동일하게 교복을 입고 비교 대상이 없게끔 그렇게 해서 정책을 좀 지원하는 게 좋겠고요. 그런 품질을 유지하는 것은 지금 조달청 입찰 구매 방식에서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평가를 통해서 아까 뭐 최저가만이 아니라 2단계 입찰 방식이라고 해서 품질이 좋은 업체를 먼저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그 업체 중에서 최저가인 업체를 선발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면 조달청 구매 방식을 통해서 이 부산교복이 잘 정착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저희가 이제 현장에 가서 들어보면 교복을 납품하는 업체 그리고 교복을 입는 학생들, 학부모님들 또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학교 선생님들 지금 조달청 입찰 구매하면서 다 어려워하시거든요. 그 어려워하시는 문제점이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 조달청 입찰 구매를 함에 있어서 수량이 결정 안 돼서 그렇거든요. 수량이 결정이 안 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100% 조달청 낙찰업체가 다 납품을 한다고 하면 아까 뭐 EMC 김동석 회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비나 스마트나 엘리트나 스쿨룩스나 또 일반 업자들이나 경쟁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그 학교를 납품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지금처럼 뭐 두 학교씩 입찰에 3합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를 하겠다고 하면 경쟁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구조적인 조금 수량 결정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품질이 좀 떨어진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고 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어떤 학생은 학부모랑 학생의 입장도 다 틀리더라고요. 같은 학부모 입장에서도 학생은 타이트하게 붙여서 입고 싶어하고 핏을 맞춰서 입고 싶어하고 또 학부모님은 좀 크게 입히고 싶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100% 다 충족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품질들을 타업체와 비교한 디자인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규정화해서 통일되게 학생들한테 적용해서 입힌다고 하면 뭐 아까 치마 길이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수량이 결정된다고 하면 7, 8월에 학교 주간구매를 올리게 된다고 하면 지금은 주간구매 업체가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업체에서 예비 생산을 못 해놓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학부모님들의 수요를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100% 지금 무상교복으로 재정사업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 수요 예측이 된다고 하면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일단 그 수요 예측이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저희가 배정 문제가 가장 또 문제시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가 1월이나 2월쯤에 배정이 돼서 3월 2일까지 교복을 입혀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해결하려면
지금 교복 어차피 사이즈를 측정을 다 합니다. 학부모님이 직접 매장에 가서 하시든 주간 구매를 하면 학교에 가서 구매를 하시든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정책적으로 교복 지정데이라고 조금 제가 약칭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중학교 올라가는 학생들한테는 이제 초등학교 10월이나 11월쯤에 사이즈를 부모님과 함께 재는 이런 지정을 해서 배정과 함께 그 학생의 사이즈가 같이 측정이 되면 어떨까 이런 말씀 드리면 3학년 때까지 입을 건데 그 부분이 가능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2달 사이에 뭐 그렇게 학생이 크진 않고요 3년 동안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세부적으로 교복을 조금 입힐 수 있는 작업도 가능하게 품질을 맞출 수 있게끔 가능해서 준비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거기에 더불어 저희 경기도 업체들을 통해서 소재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소재가 지금 직물의 울 소재일 필요는 없거든요. 학생들이 입었을 때. 지금 저희가 2개 학교에 저희가 개발한 소재가 정식적으로 입히게 되는데요. 그 업체들 학생들이 입었을 때 편안함이나 활동성이나 그런 것에 만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들을 적용해서 좀 교복 가격은 저렴할 수 있게끔 또 학생들이 편하게 입을 수 있게끔 부산 교복 정책과 함께 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마도 여러 학부모님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여학생들 고등학교 지원할 때 1순위 학교가 교복을 짧게 입도록 허용해주는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 실제로 지원을 많이 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학부모들과 이제 학생들의 요구가 다른데 그것도 또 하나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말씀은 다 들었고요. 말씀해주시면서 몇 가지 질문이나 문제 제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간략히 정리해드리고 참여자 우리 선생님들 질문 시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권명혜 대표님 질문해 주신 건데요. 김영환 의원님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고양시 교복지원센터를 경기도 차원에서 할 거냐, 고양시 차원에서 할 거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예산의 문제가 있는데 경기도 고양시 2개 다 만드는 것보다는 경기도에 만들고 고양시에서는 뭐 약간 골복은행이라든지 축소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제안 나왔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질문이세요. 일단 첫 번째는 경기도 무상교복이 연기됐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거기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거는 이제 12월에 통과가 되죠. 12월에 이제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청 140억, 70억에서 이제 예산이 통과가 됐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25% 이제 시군에서 매칭을 해야 됩니다. 똑같이 이게 이제 편성이 됐으면 아마 짧지만 2월 안에 이걸 다 지급하고 교복이 완성돼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시군 25% 매칭까지는 시군 협의, 이 민주적으로 좀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시군에서 예산을 올리는 때가 보통 고양시가 좀 빨랐어요. 2월 달에 예산을 올렸는데 3월 달에 보통 3, 4월 추경 한번 하고 9월 가을 추경하고 마무리 추경이 있는데 마무리는 그냥 불용 처리된 거, 못 쓴 거 이런 거 정리하는 그런 추경이니까 실제 예산을 올리는 거는 3월하고 3, 4월하고 9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 과정에서 25% 매칭하려면 9월 달 정도 돼야 시군이 25%가 좀 정리가 돼요. 그러면 이런 이제 결정이 필요합니다. 자, 모든 시군이 25%가 9월까지 다 매칭이 됐다. 그래서 280억이 중학교 무상교복 예산이 준비가 됐다. 그러면 2월, 그해 2월, 3월에 이미 교복은 다 구입해서 입었죠. 그렇죠? 이 예산을 그러면 9월에 그해 9월에 새롭게 교복 선정 계약을 하게 됩니다. 각 학교마다. 그러면 그 학교 중학교의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의 학생 수 배정만큼 예산을 다 주면 그 학교가
학교 주관 구매를 통해서 계약하면서 중소기업들 참여 구조를 만들어주고 계약금을 줘서 중소기업들이 생산 가능하도록 이렇게 동력을 주는 게 그 구조가 첫 번째 판단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판단은 자 2월 달에 이미 입었으니까 그 부모들을 현금으로 보전시켜주는 방법이 있죠. 이미 입은 분들에 대해서. 근데 이 두 가지 결정 중에 예산이 2번 있으면 이거 두 가지 다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정책을 설계할 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현금 보전을 한번 해줬어요. 2월 달에 이미 입은 학생들에게, 학부모들한테 자, 대기업 제품 다 샀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그때 중소기업 참여 구조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학부모들이 어떻게 요구할까요? 작년에 현금 줬는데 왜 나한테 현금 안 줘? 똑같이 나한테 현금 줘서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더라도 나 스마트 엘리트 살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교복값이 또 부풀어지는 거죠. 이게 저희 정책하는 사람들의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학부모들한테 앞으로 부담이 없는, 추가적인 부담이 없는 그런 교복 시장을 열어야 되는데 현금을 주는 구조로 한번 고착화 시켜놓으면 이 구조 바꾸기가 이제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 김동석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곳에서 이 독과점 구조가 완전히 고착화되면 내년에 독과점 이 구조에서 5만 원 또 담합해서 올리고 또 5만 원 담합해서 올리고, 물론 이제 학교에서 리딩을 하겠지만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교육청 업무는 아니에요. 그 시장 질서를 개편하는 거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교복 지원센터하고 이건 충분히 협의 가능합니다. 고양시에만 해도 중학교, 고등학교 많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각자 참여해서 이 교복 품질이랑 관리 이거 필요한데 이거를 경기도 차원에서 권역별로 이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집행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고, 다만 교복 운행은 또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복이 이제 1년 입고 혹은 2년 입고 또 한 벌 예를 들면 사야 된다라는 구조가 있으면 교복 운행을 통해서 또 그 기존에 있는 교복을 구입하거나 이런 구조는 좀 필요하거든요. 아니면 기존 우리가 이 중소기업 질서로 다시 재편한 그 가격이 안정된 교복을 구매해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교복은행은 또 다른 수요는 있다. 그래서 교복은행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입니다. 네. 첫 번째 답변은 덤으로 들으신 거고요. 아까 들으시면서 약간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고, 두 번째 답변 해주셨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서 이제 아까 자료에 보면은 1인당 지원 금액을 22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이게 좀 적은 것 같다. 실제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한 4, 50을 지출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학교 차원에서 전체 계약을 하면 원가가 낮아질 테니까, 또 계약 생산을 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단가는 낮아지는 것은 인정을 하겠으나 그 22만 원이 조금 적은 거 아니냐. 그 다음에 학부모들은 지원을 받는 것도 싼 것도 좋지만은 실제 아이들의 건강에 좋은 품질도 좀 고려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과 질문들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혹시 실무적으로 전은정 주무관님이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간단하게 그런 가격 형성 가능하냐, 품질을 고려하면서 그거 말씀해 주시면. 일단은 저희 그 22만 원에 대한 거는 저희 착한 교복 기준으로 산정을 한 거라서요. 저희 이제 경기도 업체의 소재를 저희가 디자인을 지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좀 많이, 단값 교복이 실현된 거는 많습니다. 그 기준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토론회 때 말씀드렸듯이 품질 보증이라던가 실용적인 거는 저희는 제가 착한 교복 담당자로서 착한 교복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지금 학교가 니트 소재 자켓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 울 소재 자켓과 합성입니다. 외관상으로 보면 이게 울 소재 자켓인지 니트 소재 자켓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저희가 그렇게 소재를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물 세탁이 용이합니다. 울 소재의 자켓은 물 세탁이 용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실용성을 확보를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품질적인 면에서도 인증 기준을 저희가 각각 다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증기준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인증택을 발행을 하면 그걸 보시고 아 이거는 그래도 경기도에서 보증하는 교복이다, 그 소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주신 것 같고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업화되면서 그쪽의 원가가 절감되면 지금 책정한 22만 원의 품질 좋은 교복이 가능하다라고 또 공무원이 실무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오래 기다리셨는데 오신 분들 중에서 질문이나 제안이 있으면 자유롭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분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질문이나 제안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네, 선생님 말씀. 네, 말씀하신 건 교복 안에 체육복도 포함된 거냐는 말씀이신데, 예, 선생님. 교복 안에는 체육복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22만 원에는 포함이 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복은 그냥 단체복으로서 학교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또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 뭐 교복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좋으시고 품질을 고려할 때 이런 걸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좋으시고 예. 의견 차원은 아니고 궁금한 사항을 좀 여쭤보려고요. 지금 22만 원에 25%를 올해 지원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신데 최종적으로 100%를 지원할 수 있는 시기를 몇 년 정도로 보시는지, 그리고 교복 지원하면은 전통적으로 했을 때 좀 요보호, 그러니까 수급가정 아이들한테 좀 그 교복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가격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수급가정 아이들한테는 여전히 그 비싼 교복 값이 있을 텐데 그 동안 그 완전 100% 지원이 될 때까지 수급 가정 아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별도 생각하고 계시는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 정책적으로 이제 판단의 문제인데요. 기존의 수급가정 지원 문제는 계속 해 왔었던 문제고 거기에 얹어서 이제 무상교복 전체적으로 이제 이행하면 이제 수급가정의 문제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제 질문의 25%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경기도청하고 경기도교육청은 75% 예산이 있어요. 이미 편성돼서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25%는 시군에서 이제 협의 과정에서 고양시 인구 중학교 예를 들면 1학년 내년 입학 학생 수에 따라서 25%, 22만 원에 25%만 가을 추경 만약에 늦다면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해줘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 회계는 2월까지입니다. 2월까지니까 올해 12월까지 예산이 내년 본 예산,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 안에 포함만 시켜주면 1월 달에 바로 교육지원청으로 넘기고 교육지원청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75%하고 고양시가 건넨 25%하고 해서 나머지 잔금 처리를 해주면 되거든요, 학교가.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예를 들면 100%가 완성되는 시점은 연말 정도가 완성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년 교복부터 시작된다고. 이제 아까 그거는 정책적인 판단이 네. 있다고 했는데 현금을 예를 들면 2월 달에 입었던 그러니까 올해 12월에 2월 달에 이미 구입해서 사서 입은 학부모들에게 올해 12월 달에 다시 보존해주는 그런 예산으로 쓰는 게 현금이 맞는지, 아니면 올해 12월 달에 이미 9월 달에 이제 교복 선정이 다 끝나니까 그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게 현물로 지급하는 게 맞는지, 그래서 새로운 시장으로 재편하는 게 맞는지, 이거는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또 다른 질문, 네, 선생님, 네. 뒷부분 먼저 얘기해 주시고요. 앞선 선생님, 그 다음에 얘기해 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화고 그리고 신촌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 세술둔 엄마인데요. 박혜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무상교복 실현을 위해서 오랜 기간 힘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환경이나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 많아서 이게 경제적인 부분에 도움을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보다도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고민이라고 불만을 가져왔던 부분이 아까 박미순 부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디자인에 있어서 디자인 개혁이 먼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아이들 물론 뭐 여학생 같은 경우에 스커트, 치마, 바지 선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이들 대부분 거의 다 치마 입고 다니고요. 그리고 길이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께서 어느 정도 처음에는 단속을 해주시지만 아이들 전반적인 문화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짧게 좀 예쁘게 입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제가 오랜 기간 동안 한 5년 동안 아이가 학교 다니면서 교복을 입고 학교 등교하고 학교하는 걸 보면서 하루 종일 그리고 이게 정장으로 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른들은 정장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종일 입고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 그리고 스커트 길게 입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그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겨울에는 제가 나갈 때 보면 이게 거의 집에 실내복이나 속옷만 입고 나가는 거와 뭐가 다르냐라는 느낌이 들고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결국은 나중에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저출산이란 어떤 그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하고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복도 굉장히 가지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켓 처음에 학기 초에 몇 번 입고 다니고 거의 입지 않거든요. 그리고 셔츠 입고 조끼 입고 가디건 입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오마중학교 나왔는데요. 체육복 입고 생활복 입고 생활복에 또 약간 그 교복 바지 반바지 같은 그런 또 생활복 바지가 또 추가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제가 볼 때 다 필요치 않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떤 그런 뭐 가지수를 줄이는 것이나 아니면 디자인도 왜 아이들이 꼭 그런 타이트한 그런 옷을 입어야 되는지 요즘에는 기모로 된 제품 그다음에 그 신축성이 좋은 제품들도 너무나 잘 나오고 디자인도 저는 제가 알기로 하남에 있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제 친구 자녀가 다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후드티 정도? 예, 그거는 모두 뭐 학교에서 정하시기 나름이긴 하겠지만 꼭 어떤 자켓, 셔츠, 스커트 이런 것들을 입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왜 꼭 그렇게 입어야만 할까? 예전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뭔가 내려오는 고정관념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좀 편하게 정말 누구를 위한 교복인지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더 잘하고 능률을 올리고 그리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어떤 그런 교복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아까 대기업에서 디자인을 하시고 그리고 중소기업에 같이 공유 뭐 하시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시고 아까 저는 그런 어떤 디자인 같은 것들도 학부모님의 어떤 그런 요구사항을 좀 반영해 주시고 아니면 공모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뭐 후드티를 하나 입든 아니면 맨투맨 티셔츠를 입든 거기에 학교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로고 같은 것들을 뭐 하나 제작을 해서 한다거나 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제가 주변의 분들 학부모들과 얘기 나눴을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 디자인 개혁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반영해 주실 수 있는지 예 그리고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희 어른들 그 수트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정장에도 신축성이 들어갑니다. 근데 아이들 교복에 저는 전혀 그 들어가는 거 못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실현시켜 주실 수 있는지 예 부탁드립니다. 박수가 제일 크게 나오신 것 같아요. 아주 신선한 제안이었던 것 같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는 조금 답답할 것 같고 왜냐하면 또 애가 아직 어리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은정 선생님이 그쪽 업무를 아마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디자인이나 그리고 또 기존의 디자인에서 완전히 파괴된 아이들의 효율성과 건강을 위한 조금 완전히 전환할 수 없겠느냐 그런 것
예, 일단은 저희도 학부모님들, 뭐 교복위원회 위원님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 교복 자체를 없애자, 그리고 생활복으로 대체를 하자, 이런 혁신적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희도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런 교복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애들 그냥 생활복을 예쁘게 만들어서 생활복만 입게 하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게 저희는 솔직히 니트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집중돼 있고 생활복을 만든다 그러면 저희는 이 소재 개발에 대한 거는 이제 친환경 쪽만 고민을 하면 되는데, 자켓을 만들다 보니 이게 내구성도 만들어야 되고 뭐 신축성도 해야 되고 보풀이 안 일어나야 되고 뭐 이런 거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 학교 측에다가 한번 문의를 해보면 이게 복문들이 자기네들 전통이잖아요, 이 교복이. 그래서 이게 없어질 수 없는 구조다라고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교복의 활동성이라든가 뭐 생활복만 착용을 하라, 이거는 이제 활발한 학교 운영위원회의 활동가 아니면 진짜 어떻게 딱 일괄적으로 교복은 없애라라는 게 있지 않는 걸 이상에는 학교 재량에 좀 어떻게 맡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착한 교복은 활동성 면으로는 저희가 보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건강 문제 또한 저희가 이제 뭐 대부분 대형 브랜드에서 하는 거는 중국에서 소재가 어디서 오는지, 중국 거의 아마 단가를 낮춰야 되면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저가 개발도상국가에서 적게 이렇게 덤핑쳐서 오는 소재가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도내에서 생산된 걸 염색까지 거쳐가지고 한 소재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품질 면에서는 확실히 100% 보장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생활복이 됐던 운동복이 됐던,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교 순회 전시회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공모를 통해서 디자이너를 모집합니다, 매년. 그래서 매년 다른 디자인을 개발을 하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나는 이 디자인은 좋은데 여기에 뭐 주머니가 다른 모양으로 달렸으면 좋겠어, 카라가 뭐 다른 모양이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아예 뭐 어떤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에 순회 설명회 때 얘기를 하시면 그 학교 사양에 맞춰서 저희가 또 디자인을 또 변경을 해드리거든요. 그 부분을 많이 활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렇게 이 시선 자체가 다르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시원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또 팀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시원하게 답변하실 수 없는 약간 새로운 발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 자리에서는 정치인도 계시고 정책 위반자도 계시고 또 생산자도 계시니까 학부모들의 아까 박수 크게 받았잖아요. 학부모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예. 추가로 그러면 답변. 부연 설명드리면 저희 학생복 디자인 개발 사업에 저희가 지금 40세트, 36세트, 작년에 36세트에서 지금 115세트 저희가 디자인 개발했는데요. 거기 품목에 보시면 자켓 편하게 입으실 수도 있는 거고, 지금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후드티 학교에서 적용하기 나름이지 저희가 지금 디자인 개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바꾸는 문제가 학부모 운영위원회와 또 학교 교장 선생님의 그 학교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가격적인 부분은 저희가 제안해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히 품목은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복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를 들면 브라우스, 와이셔츠 남학생들, 여학생들 입고 바지, 치마 이렇게 입고 또 생활복이 다 따로 있거든요. 교복값을 구매하면서 거품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하복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한 가지로 통일을 해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금 브라우스, 와이셔츠, 하복, 그러니까 교복 세트와 생활복을 공용으로 이렇게 두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이 통합된다고 하면 아까 22만 원이라는 가격도 어느 정도 조절 가능한 범위에서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뭐 동복 체육복하고 하복 체육복 가격이 들어갔냐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교복업체들이 브랜드들이 이제 조달청 입찰 계약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을 많이 낮춰서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개별 품목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가격을 많이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마냐게 뭐 지금은 22만 원이라는 가격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는 궁극적으로 체육복, 동하복까지 해서 책정이 돼야지만 교복값이 저렴하게 학생들한테 무상으로
공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개인이 그 30 몇 개요? 35개? 예, 30. 매년 36개씩 그 교복 디자인과 이런 것들을 내놓는데 그 안에 말씀하신 편한 아이들 후드티라든지 바지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보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요? 경기 섬사연합회로 예. 네, 저희가 학교를 방문해서 그런 교복 디자인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서 학교에서 뭐 그 똑같이 아니더라도 교복을 조금 바꿔서 디자인을 요청을 하시면 거기까지 저희가 무상으로 해서 학교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경기 섬유산업연합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마 그 교복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좋은 제안을 더 붙여서 이렇게 이렇게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은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고 또 다른 분 한 분 정도 더 받을 수 있는데 먼저 얘기하시고 마지막으로 얘기하시고 이렇게. 네, 저는 여기 지역신문 기자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른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지난주에 고양시에서 교복 지원 예산 20억이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을 의회 추경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사전 협의가 안 됐다라는 그런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고 오늘 주로 논의된 주요 내용인 착한 교복 보급 또는 중소기업 상생, 학교 주간 구매제도 확산 이런 것이 전혀 검토되지 않은 예산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권명희 대표님도 문제점은 많으나 그래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딜레마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 고양시에서 이번에 세운 이 예산을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 고민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권명희 대표님이랑 그다음에 김영환 의원님 좀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의 의지를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시에서 그 한 예산의 문제점은 인식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이유.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하면 뭐 내년에 또는 뭐 하반기에 어느 시점에 또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만 처음이라고 하는 이 작업이 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불발이 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들이 생겨서 계속 미뤄지거나 이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어쨌든 그 예산이 만들어진 상황에 우리는 정말 25% 매칭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실제 자기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지자체 예산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미루지 말고 이번에 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과정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쨌든 지방정부한테는 정확하게 비판의 잣대를 대고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빨리 추진하고 또는 빨리 대안을 마련하고 또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통과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한 조건부 통과도라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는 좀 이번 추경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김영환 맞죠? 예, 이번에 이제 20억 6,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9,500명, 고등학교 11,000명인데요. 사실 2월에 이제 추경안을 올린 거죠. 근데 이거를 올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1월 말부터 아마 기획을 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실무부서에서. 근데 본예산 통과한 게 12월입니다. 그러면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왜 이 부분을 추경으로 올렸을까? 그게 제가 왜 이걸 차라리 본예산에 이걸 올리지 왜 1월사 준비해서 2월 추경이 갑자기 급하게 그것도 하복만 이렇게 올렸나? 이게 이제 좀 궁금증 중에 미스터리 중에 하나입니다. 차라리 저번 12월 본예산 작업할 때 아예 현금으로 지급할 거면 성남이나 광명처럼 그냥 40억 정도 그냥 편성해서 본예산 중에 40억 정도 편성해서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실현한다 이렇게 떳떳하게 좀 실현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뭐 하복만 또 1인당 10만 원 한다 뭐 이렇게 해보니까 좀 어정쩡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부터 만약에 준비를 했으면 조례부터 아마 다듬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작업을 할 때 지금 고양시는 조례가 없어요. 그리고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또 신청해서 통과하는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분기에 한 번씩밖에 안 해요. 보건복지부 여는 게. 그러면 천상 제가 보면 이 예산도 조례 제정하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위원회 통과되려면 지방선거 끝나고 그 다음 뭐 이제 누가 시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시장이 아마 집행해야 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건데 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약간의 선심성이 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좀 제가 주제 발표한 거는 정말 체계적으로 이 교복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면서 이 교복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게 구조적으로 첫 번째 작업의 정책적인 최우선 목표가 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 학부모들은 대기업 브랜드 시장에 영영 콧깨가지고 가는 구조로밖에 연결되지 않는데 이거가 저한테는 정책적으로 더 관심 있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디자인도 그렇고 소재도 그렇고 이거는 사실은 기술적인 테크닉 우리가 어떻게 학부모님들과 이해관계자들 협의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는 테크닉적인 문제고 구조적으로 이 시장 판을 어떻게 바꿔줄까 학부모들이 영원히 부담 없고 사실은 무상교복 재원도 혈세죠 세금이죠 낭비하지면 안 됩니다. 괜히 대기업들 7만 원씩 얹어서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 판 키워줄 필요가 없잖아요 대기업들. 그래서 저는 이 시장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게 근본적인 정책 설계자의 고민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두 분 말씀 정리해 보면 예산 편성은 조금 급작스럽게 된 게 맞다. 그리고 한 분은 급작스럽게 됐지만 우리가 무상 교복에 대해서 하루라도 빨리 시행을 하려면 일단은 그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경기도가 이 조례를 만들고 이 정책을 만든 근원적인 취지의 한쪽이 또 중소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위 기관이 예산이 또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조건부를 조금 확실하게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서 이 정책의 취지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공유된 데서 의해서 나왔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뭐 이런 아쉬움 정도로 표현된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한 분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오셨는데요. 유임 선생님은 약간의 그냥 인사 말씀 정도로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진고 학부모인데요. 대진고에 다니는 학생 학부모인데요. 이렇게 무상교육 교복을 이렇게 실현 정책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각 가정별로 그리고 학생들 간에 서로 이렇게 위화감 없이 이런 교복이 무상으로 지급이 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 교복 자체가 사실은 22만 원 가격대에서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춰진다면 각 학교별로 지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교복이 조금 다른 학교보다 좀 스타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각 학교별로 갖고 있는 디자인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가능하면 착한 교복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책이 같이 합쳐진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 각 학교별로 좀 차별화되는 그런 각 개성이라든가 학교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스타일 같은 경우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도 이게 과연 실현이 가능할까라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교복을 할 때 8월 달에 업체 선정을 하고 나서 이제 입찰 공고를 하시고 나서 지금 학교 주간 구매를 실현을 할 때 9월 달에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된 다음에 그 과정이 쭉 진행이 될 때 지금 굉장히 업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원단도 제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기별로 그
저희 나라가 여러 가지 행사가 겹친다던가 이랬을 때 1월, 2월까지 그 기업체에서 그 옷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급박하게 실현이 되고 있어서 3월에 지급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입찰 공고를 조금 더 제가 업체랑 전혀 관계가 없는데요. 네, 입찰 공고를 조금 더 당겨 주셔가지고 그 지금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건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입찰 공고 기간을 조금 더 당겨 주셔가지고 그 중소기업이든 어떤 기업이 이제 참여를 할 때 조금 더 빨리 조금 손쉽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동석 회장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건의가 돼서 무상교복을 실현을 할 때 가장 작은 부분들도 세심하게 잘 실현이 정책적으로 진행이 돼야 이게 좀 무리가 없이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양시 교복지원센터 설치 같은 경우도 각 그 교복이 지원이 되고 나서 문제점들이 있어요. 사실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저희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교복이 지원이 된 이후의 관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정책적으로 실현만 해놓고선 그 부분이 이제 뭐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부분들을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각 학교별 학부모들의 의견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고쳐나가는 부분들을 굉장히 좀 그 지원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거를 먼저 마련이 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정책을 실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그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은 뭐 어느 한 분이 말씀하시긴 답변하시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되게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런 어떤 되게 세밀한 부분까지 합의와 뭐 진행의 구비구비 여론도 필요하고 의견도 좀 수렴해 줘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조금 학교 지원, 교복 지원 센터가 잘 만들어져서 조금 체계적이고 지속적이고 그냥 이렇게 제대로 좀 시행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들어서 정책기관자와 이렇게 해서 이걸 꼭 좀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교복지원센터를 만들 때 형식적이지 않게 진짜 여론이 수렴돼서 차곡차곡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는 의견으로 좋은 의견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윤숙 의원님이 아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발표가 저희 토론자로 참석하셨는데 의회가 지금 끝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그냥 끝인사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앞부분을 안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고양시 이윤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마음은 계속 여기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회기 중인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 급작스럽게 생기는 바람에 그 안건을 처리하고 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늦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 제가 이제 들어오는 길에 김영환 부위원님께서 고양시 의회 현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을 들었는데요. 우리 고양시에서 이번에 1차 추경에 무상 교복 지원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시의 지금 입장은 하반기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약 인구 학생 수를 보니까 중학교가 한 9,500명 정도, 그리고 고등학생이 한 11,000명, 그래서 약 21,26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20억 6,200만 원 정도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회는 이제 행정기관이고 입법기관이잖아요. 그런데 행정의 절차가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저희가 예산 먼저 불쑥 튀어서 올라오는 바람에 굉장히 의회 의원들도 굉장히 난감한 입장이고 그것은 우선 이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 조례 제정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되어 있지 않고 말씀드렸듯이 사회보장위원회 승인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이번 이 예산안건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굉장히 지금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이 예산은 뭐 예결위회를 한 번 더 통과해야 되고 본회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무상교복 취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아마 그 중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교복을 지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3월에 대한 예산 편성이 되면 4월에 사회보장위원회 승인 걸치고 5월에 저희 임시회가 5월 1일 날 개최가 됩니다. 그러면 조례 준비하고 하면 하반기부터 무상교복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와 시집행부와 충분한 공감과 교감이 이루어져서 무리 없이 학부모님들이 기대하고 기다려 있었던 그런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늦어서 정말 죄송하고요. 고맙습니다. 아까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얘기 나왔던 거는 또 윤승민 의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무상급식은 지금 실현되고 있고 무상교육이 지금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 남아있는 것은 이제 모든 게 이제 약간 무상교육의 범주로 좀 들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교육차별이 심한 것은 교육의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능력에 따라서 사교육이 더 이루어지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교육 기회가 좀 적어지고 이런 그 근원적인 문제, 조금 더 알맹이적인 문제에 우리 사회가 이제 접근해야 되는 걸 가장 큰 숙제로 놔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그런 알맹이, 그런 근원적인 교육차별이 해소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되기를 더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고요. 그래서 부모의 능력에 따라가 아니라 헌법 제31조를 어떤 그 사회적 능력과 합의, 사회적 배려에 의해서 균등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그런 기초적인 논의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아까 이제 학부모님들 얘기 들으면서 많이 생각한 건데요. 언제든지 학부모님들은 이제 교육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다수의 요구가 항상 옳고 구체적이고 굉장히 성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결정들을 하실 때, 제도를 만드실 때, 시스템 만드실 때 이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것들이 집행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